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깜짝 놀라실 것 같은데요. 저 인간 저거 목소리가 왜 저러냐? 갑자기 무슨 뭐 저기 뭐 지금 뭐 다른 뭐 음향 효과라도 넣었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감기가 제가 너무 심하게 걸려가지고 지금 목 상태가 이렇습니다. 원래는 좀 까랑까랑한 목소리로 여러분들한테 잘 전달되게끔 해야 되는데 원래 이제 제가 쉬어야 되거든요. 목이 이제 너무 안 좋아가지고 지금은 그나마 좀 괜찮아진 상태입니다. 놀랍게도 이게 지금 괜찮은 상태이고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목소리가 안 나왔어요. 완전히 그냥 목소리가 안 나가지고 기계가 얘기하듯이 막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거의 뭐 올해 중에 처음으로 어제 영상 찍는 거를 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제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제가 이렇게 좀 전달이라도 될 수 있으면 영상을 찍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 시국이 지금 그냥 시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고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도 지금 수요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다 보니까 제가 도저히 이거를 가만히 놔둘 수가 없고 이재명과 찌재명이 저 패거리들이 하고 있는 폐악질들을 보고 있으면은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원래는 하루 더 쉬고 내일부터 영상을 찍으려고 했다가 그거 제가 그냥 집어치우고 지금 이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좀 불편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최대한 제가 내용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릴 테니까 끝까지 또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가 됐고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지도부가 무너지게 됨으로써 사퇴를 했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만큼은 단호하게 저는 거부를 했습니다. 왜? 지금 시기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를 우리가 먼저 결정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또 경찰, 공수처 모든 지금 수사기관들이 총동원돼 가지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쟁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어떤 기관도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1차적인 수사 결과를 내놓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물론 정치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라고 할지라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린다면 재판의 어떤 1심 재판 결과가 나오던가 그리고 난 다음에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내란죄다 뭐다 탄핵이다 뭐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맞지 않을까. 미국 같은 경우도 대통령이 탄핵이 되는 케이스가 있죠. 그렇죠. 뭐 이제 그 녹음 테이프와 관련돼 가지고 탄핵되는 케이스도 있었는데 그때 같은 경우도 수사도 몇 년 동안이나 했습니다. 1년, 2년 제가 알기로 한 2년 정도 했던 걸로 기억나는데 2년 가까이나 수사를 하고 그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대통령에 대한 죄가 확인이 됐으니까 탄핵이다 이렇게 됐던 거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케이스도 마찬가지였어요.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언론사들을 통해 가지고 입에 담기도 싫은 저질스러운 그런 가짜 뉴스가 난무를 했었고 그 가짜 뉴스를 바탕으로 대통령을 국회에서 탄핵시켰던 거 아닙니까? 실제로 그때 국회에 통과가 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의 부록을 보시면은 1번부터 40번까지 대부분의 내용들이 뭐다? 수사기관의 수사, 근거, 녹취록 이런 것이 아니라 찌라시 같은 언론 기사들 그게 다 부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기사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됐던 거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인민재판을 통해 가지고 대통령을 탄핵시켰던 거죠. 우리가 뽑았던 보수의 대통령을 한 번 이미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처참했죠. 문재인이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미 그렇게 한 번 겪었는데 또다시 우리가 뽑았던 대통령을 아무런 어떤 대비도 못하고 아무런 방어도 못한 상태에서 인민재판을 통해 가지고 또다시 우리가 보낸다. 그리고 그 결과 맞이하게 될 사람은 누군데? 찌재명인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용납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 치열하게 처절하게 대통령에 대한 탄핵만큼은 막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결국에 그게 통과가 됐습니다. 이제 공은 누구한테 넘어간 거예요? 헌재에 넘어가 있죠. 대통령 본인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끝까지 싸우겠다. 여기서 말하는 싸우겠다라는 것이 민주당이 선동하는 것처럼 계엄을 뭐 선포하고 그딴 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법치국가이니까 법과 원칙에 따라 가지고 헌법재판소에 자기가 변론하는 과정까지도 생중계를 하듯이 뭐가 됐든지 간에 국민들한테 왜 내가 그걸 할 수밖에 없었고 왜 이게 법리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 것인지 설명하겠다. 그렇게 지금 대통령이 직접 얘기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대통령의 그 의사를 존중합니다. 그 의지를 존중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존중하는 거는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차원의 문제입니다.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통령의 그 의지를 존중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게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의 정체성이니까. 대한민국은 북한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인민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것이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누구라도 끝까지 싸울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거는 대통령이라고 해도 윤석열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예외는 없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 대통령이 내란죄다 뭐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내란죄 여부도 우리가 먼저 나서가지고 그거를 뭐 비판할 필요가 없죠. 죄송합니다. 저는 그 면에서 이번에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이 내란죄를 실토했다라는 식의 그 워딩은 너무 좀 과했다. 그리고 또 과격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도 감정적으로 좀 치우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한동훈 대표가 갖고 있던 그런 어떤 뭐라고 할까요? 논리적이고 그리고 냉철한 모습 그거를 좀 마지막에 가서 잃었던 거 아닌가. 특히나 이제 막판에 대통령의 탄핵이라고 하는 이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 가지고 입장을 좀 바꾸는 또 그런 모습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국민적인 또 당원들의 실망은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최소한 어떤 국민의힘의 당대표라고 한다면 자신에 대한 정치적인 입지 그런 것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보수 진영을 위해 가지고 아무리 대통령이 꼴보기 싫고 아무리 대통령이 자기에 대해 가지고 감정적으로 이렇게 공격해 왔었다라고 할지라도 보수 진영 전체를 위해 가지고 법치라고 하는 관점에서 대통령을 위해 가지고 좀 목소리를 내는 근데 그거는 대통령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보수 진영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모습들이 좀 적었다 보니까 끝에 가서는 많은 국민들이 좀 실망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나 어쨌거나 저쨌거나 한동훈 대표 체제도 무너졌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까지도 지금 이루어져서 직무정지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겠습니까?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정말 무슨 일이 있더라도 찢제명만큼은 막아야 된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고 기자가 이재명한테 질문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보는 제가 다 손이 떨리더라고요. 야, 이거 기자 또 잘못 질문했다가 찢겨버리는 거 아닌가. 그때처럼 또 끊어버려. 예의가 없어. 이래가지고 찢어버리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그 정말 손 떨리는 장면. 일단 기자가 이재명한테 질문하는 그 장면부터 한번 같이 보시죠. 헌법재판소 재판이 시작도 안 한 상황에서 조금 미른 감은 있지만 저희 민주당 생각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인용돼서 파면돼야 하고 그러면 조기 대선이 시작되고 대표님께서 유력 대선 주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 여론조사를 보면은 일관되게 비호감도가 좀 높게 나타나고 사법 리스크도 있는 등 국민께서 여전히 대표님을 국가 지도자로 수용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불안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불안을 대표님도 느끼고 계시는지 좀 과장된 면도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이 불안에 대해서 국민께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다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제가 저 기자분이 찍히지 않을까. 옛날에 이제 그 이재명의 성격이었다라고 하면 야 끊어버려. 야 예의가 없어. 뭐 이렇게 뭐 찢어버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야 되는 그런 질문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가지고 지금 이재명이 꿈꾸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이루어졌다라 그래서 조기 대선한다고 반드시 이재명에 당선될 그런 게 있는 거냐? 반드시 이재명에 당선될 법이라는 거는 꼭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거든요. 왜냐면은 그 근거로 기자가 들고 있는 것이 이재명에 대한 선호도 문제입니다. 실제로 지금 보시게 되면 이재명에 대한 선호도가 49%로 물론 압도적인 건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40%대라고 하는 것이 늘지도 줄지도 않는 그대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됐었을 때 그때 같은 경우도 문재인이가 과반 득표를 못했어요.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통령 보수 진영이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탄핵까지 됐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이가 그때 과반 득표를 못했습니다. 40몇 표였어요. 심지어 더 충격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그때 나왔던 후보 홍준표랑 안철수 두 사람의 표를 합치면 문재인보다 높았어요. 이거를 통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아무리 우리가 지금 힘든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가 누구만큼은 막아야 된다. 찢제명만큼은 막아야 된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보수가 정말 하나로 똘똘 뭉쳐가지고 표를 갖다가 다 우리가 모은다라고 한다면은 이재명이도 싫다. 나는 윤석열이도 싫었지만 이재명이는 더 싫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분명히 대한민국에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표를 갖다가 우리가 분산시키지 않더라도 않도록 하나로 똘똘 뭉쳐야 된다. 그러면
충분히 뭐가 가능하다. 문재인이를 우리가 단일화를 통해서 막을 수 있었던 것처럼 이번 경우 또한 마찬가지로 찌체명의를 막을 수가 있다.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뭐도 있습니까? 6개월 내에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그게 분명히 변수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기자의 저 질문을 듣고 찌체명의 한번 답변까지도 여러분들이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은 대한민국에 이제 위기 국면이 진행 중이고 오로지 이 위기 국면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에 집중해야 합니다. 또 그 결과도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결과를 예측하고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아서 다음 기회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같았으면 우리 이재명이가 바로 그냥 찢어버려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살판 났죠, 그렇죠? 지세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지가 벌써 대통령이 됐다라고 꿈을 꾸니까 저렇게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한번 두고 보자고요. 대한민국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나라 아닙니다. 아무리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무너졌다라고 할지라도 찌제명의를 대통령으로 만들 만큼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